네, 안녕하세요. 차선승입니다. 자, 뉴스케일 파워 주가가 오늘 또 13% 하락이 나왔는데요. 일단은 너무나 차트적인 위치가 나쁘지 않았죠. 결과적으로 쌍바닥 구간대에서 여기서만 주가가 올라가 줬다라고 하면 사실상 고점을 높이는 흐름으로 좀 갈 수 있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주가가 올라오는 그림으로 보일 수도 있었겠죠. 근데 결과적으로 이 구간에서 중요 자리를 어떻게 됐습니까? 이탈을 했죠. 자,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단계적으로 쌍바닥에 대한 부분들 만들어내는지, 삼중바닥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어내는지 확인을 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이 구간이 이탈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주가의 방향성 자체가 위험할 수는 있겠다. 자, 그런데 일단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 지금 뉴스케일 파워의 주가 자체가 사실 단기적인 흐름에서는 굉장히 안 좋지만, 이 중장기적인 흐름, 즉 금리 인하가 앞으로 가속화되는 시점에서는 유동성이 풀리기 때문에 사실 이 주가는 유동성의 힘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금리 인하가 제대로 시작됐다라고 보기는 아직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뉴스케일 파워가 AI 사이클을 타고 강하게 오른 상태에서 요게 유동성의 힘으로 올랐다라고 보기에는 살짝 의문점이 있죠. 그러니까 사실 AI의 구조적인 성장이 주가를 끌어올렸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엔비디아나 다른 AI 회사들이 결과적으로 수익이 아예 안 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수익이 나면서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AI가 현재 유동성으로 오르는 부분들이 아닌 구체적으로 구조적인 성장이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 뉴스케일 파워는 돈도 못 버는데 구조적인 성장이냐? 아니죠. AI라는 것 자체가 구조적인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AI가 커지면 커질수록 전력에 대한 기대감이 이 SMR에 대한 기대감이 똑같죠. 뉴스케일 파워나 오클로의 주가를 끌어올린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조금 유동성이 확대될 것인지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어쨌건 12월 11일 기점으로 해서 FOMC에서 금리 인하 0.25bp 단행을 했고요. 내년은 1회 정도의 금리 인하가 예상된다라고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 내년에 1회 정도 금리 인하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유동성이 풀리는 게 아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중소형주의 강력한 상승 랠리가 꺾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 내년에 트럼프가 최측근으로 있는 사람이 누가 된다? FOMC 의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 이때부터 뭐요? 금리 인하에 대한 빠른 기대감, 빠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유동성이 먼저 반응을 할 것이다. 자, 이것들이 나왔을 때가 AI 버블론이 확산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AI 버블론은 개인적으로는 구조적인 성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오라클도 마찬가지고요. 브로드컴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AI가 버블이라기는 조금 애매한 게 뭐냐면, 결과적으로 안 좋으면 앞으로의 전망과 매출이 안 좋을 것 같다라고 하면 주가들은 어떻게 돼요? 빠르게 빠집니다. 이게 좋은 거거든요. 이게 좋은 거예요. 앞으로의 전망이 안 좋다라고 하는데도 주가가 안 빠지면은 이게 이상한 거예요. 맞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버블이라고 하면 뭘 버블이라고 하냐면, 정말로 뭐요? 아, 이거 진짜 위험해. 이거 진짜 지금 좀 위험해. 돈도 못 벌고 앞으로 전망도 안 좋대. 근데 어떻게 돼? 주가는 계속해서 오르는 거. 저는 이게 버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은 단기적으로 이 AI 관련돼서 이 구조적인 성장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었으나, 단기적으로 거품론이 확산되면서 특히 금리 그리고 유동성에 굉장히 민감한 이 중소형 주에서 뭐가 된다? 강력한 하락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구조적인 성장을 하면서 이제 실적이 좀 나와주겠지라고 기대했던 부분들이 실망 매물로 바뀌면 주가가 많이 밀렸다라는 거예요. 그 실적이 안 나오더라도 어떤 정부 정책에 따라서 SMR 관련된 공급 계약이라든지 MOU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튀어나와줘야 되는 부분에서 사실상 아무런 성과가 없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SMR이나
SLR 관련주 뉴스케일 파워나 오클러의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관점을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중요한 지지선도 마찬가지 오클러도 거의 다 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 구간들에서 강력한 돌파가 못 나와준다라고 하면 사실상 너무나 아쉬운 자리거든요. 거래량이 있었던 부분들에서 이탈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추가 하락에 대한 부분이 위험해요.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AI 버블에 대한 부분들이 저는 내년에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나오든 안 나오든 주가는 올라가는 시장, 이 시장에 한 번은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 마찬가지 뉴스케일 파워나 오클로가 강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 뉴스케일 파워 그리고 오클로를 보면서 조금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변동성이에요. 변동성. 지금 뉴스케일 파워나 오클로를 많은 사람들이 또 관심 있어 하는 건 뭐냐면, 뭐 회사가 성장할 거니까, 회사가 좋아지니까, 이런 부분 둘째치고 변동성이 너무 좋기 때문이요. 특히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가 오클로랑 그다음 뉴스케일 파워를 많이 사는 이유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시는 분 분명 있겠지만 도박성 자금도 많다. 왜냐면 변동성이 되게 심하고 재밌거든요. 막 20%, 25% 올랐다가 막 10% 빠지고, 10% 올랐다가 5% 빠지고, 15% 올랐다가 13% 빠지고,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변동성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변동성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좀 자극을 하는 거다. 우리나라 사람 변동성 심한 거 좋아하죠. 그래서 일단은 내가 만약에 들고 있다라는 관점이 있으면은 일단 단기적인 기술적인 반등 구간까지는 오클로는 나와줬어요. 강하게. 그리고 나서 이 구간을 지켜주는 게 가장 베스트한 흐름이었는데 강하게 이탈이 나왔죠. 자,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어쨌건 현 구간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지 아니면 반등이 나올지 여부는 월요일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뉴스케일 파워 마찬가지. 자, 지금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에도 현 구간에서 우리가 주봉으로 봤을 땐 주가가 추세를 타고 가고 있는 건 맞으나, 지금 이 구간 17.3달러 구간의 이 지지선이 이탈이 나오게 된다고 했을 땐 좋지가 않죠. 오랫동안 거래가 되면서 지켜줬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하락이 나오는 거는 솔직하게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 조금 좋지는 않은 흐름이다. 그래서 이걸 일단 지켜주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사실 월요일에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조금 위험할 것 같긴 한데, 일단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 특별한 내용들, 뭐 유상증자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라고 하는데,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게,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게, 이때도 제 최대주들 계속 장내에서 매도했거든요. 계속 매도했습니다. 매도했는데 주가는 계속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들, 뭐 최대주주가 매도해서 주가가 빠진 단위, 또는 뭐 유상증자 예정의 주가가 빠진다니 솔직히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왜? 그럼 만약에 주가가 올라가면 뭐 유상증자 그러 나오는 거 얘기들 싹 다 묻힙니다. 어차피 신경도 안 써요. 근데 지금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증자에 대한 부분이나 실적에 대한 부분이나 굉장히 신경 쓰고 있죠. 그리고 쌍봉을 찍은 것 같으니까 굉장히 조금 불안해하는 구간임에 틀림없습니다. 저는 눈에 말씀드린 주식은 파동을 그려요. 파동. 항상 그렇습니다. 파동을 그립니다. 파동을 그리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한다기보다는 분명 말씀드렸지만 하락을 하더라도 강한 기술적인 반등 구간이 분명히 나올 것이다. 내가 정 힘들다라고 하면 지금 구간 오히려 남들 다 힘들어하는 구간. 남들이 어디 손절할까요? 손절 어디서 할까요? 손절 보나마나 뻔하죠. 이 구간 깨지면 손절하겠죠. 그죠? 남들이 손절할 때 오히려 추가 매수 타이밍 잡아서 평단 낮추고 나서 반등해서 기술적 반등 올라올 때 대응하는 게 현명하다라고 말씀드려요. 물론 이게 마음처럼 쉽지는 않죠. 그렇게 머릿속으로는 생각을 하더라도 그렇게 실천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일단 한번 실천을 해보시긴 해야죠. 그래도 어쨌건 위에 물려있다라고 하면 탈출은 해야 되잖아요. 그죠? 탈출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리바운드 한 번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구간들이 분명히 나올 테니, 결과적으로 원전에 대한 투자에 대한 부분들, 미국에서 말했잖아요. 일본이랑 한국에서 관세 받는 거 원전 투자하겠다고. 그럼 이미 이건 뭐예요? 정책적으로 투자를 하겠다고 결정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중간에 트럼프가 앞으로 임기가 4년, 3년 남은 상황에서 쉽게 원전에 대한 의지를 꺾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럼 이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강한 랠리에 대한 부분들이 한 번 더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으니, 지금 구간에선 내려가는 구간에서 추가 매수 타이밍 잡아서 반등할 때
대응하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이해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미국 주식을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구글을 좀 항상 말씀을 드렸어요. 구글, 알파벳이죠. 그러니까 구글이 사실 이 AI 쪽에서 제미나이가 옛날에 한번 똥 찼죠. 한번 똥볼 차가지고 그 부분들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금 많이 안 좋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구글이 이렇게 좋은 상승이 나와줬고 지금 전체적인 AI 관련주들 봐도 지금 구글 차트가 제일 좋아요. 이 중요한 지지선에 대한 부분들이 깨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물론 여기가 깨진다라고 하면 추가 조정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야겠지만 아직 지지선을 전혀 무너뜨리지 않은 건 구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글도 좀 계속해서 조정을 받는다고 하면 집중해서 조금 체크를 하셔야 되고 국내 시장 하실 줄 안 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국내 시장도 제가 AI 소프트웨어 관련돼서 조금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해요. 구글 관련주거든요. 구글에 데이터를 공급했던 이력이 있는 AI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사실상 주가 자체가 너무나 박스권 상단 구간에서 놀고 있는 너무나 좋은 흐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가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까지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 드릴 거니까 요거 구글 관련된 국내 주식도 하나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구글 관련주는 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뉴스케일 파워, 그 다음 오클로 좀 고민이 있다. 내가 요거 타이밍 좀 잡아보고 싶다 그러면은 SMR 뉴스케일은, 오클로는 SMR 5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타이밍 잘 잡아서 전달 드릴 거니까 이 부분들 놓치지 말고 같이 좀 대응 잘 해보자 라고 전달 드리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일날 금요일 좀 주가 하락해서 많이 힘드실 텐데 좋은 하루 되시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글 관련된 히든 종목 황제주, 이거는 또 뭐냐면은 자, 이 구글 황제주, 구글 히든주가 또 뭐냐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구글이 지금 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SK 하이닉스가 사실상 엔비디아의 가장 큰 수혜를 받으면서 주가가 5배가 올라갔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구글과 같이 협력을 해서 계약을 하고 있는 회사가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우리나라에도 많아요. 그렇죠? 구글 관련된 회사가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소프트웨어 관련된, 특히 AI 관련된 소프트웨어로 계약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봤는데 차트도 한번 같이 봤어요. 차트도. 근데 어때요? 미쳤어요. 진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이 회사가 기사도 있어서 보여드리면, 자, 땡땡땡이가 구글에 이어 애플과도 데이터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16일 뒤늦게 알려졌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구글 등 땡땡땡은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와의 계약 내용이 밝은 한 관계자는 땡땡땡과 구글은 이 땡땡땡 데이터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사업을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것으로 안다면서 구글에 이어 땡땡땡도 최근 유사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안다라고 얘기했다. 자, 그쵸? 이 회사가 구글과 뭐요? 구글과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으로도 구글이 이 AI 소프트웨어 관련돼서 어떠한 발전을 할 때 추가적인 계약에 대한 부분이 나올까 안 나올까요?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이 부분이 뭐요? 주가가 폭등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회사의 차트를 제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봐봐요, 여러분들. 제가 차트를 다 가지고 왔는데 차트 어때요? 뭐예요? 고점 아닌가요? 이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거래량 보셔라 이거요. 거래량. 자, 이 전고점에서 엄청난 거래량이 터졌죠. 그죠? 터지고 어떻게 됐어요? 거래가 죽으면 주가가 급락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봐봐요. 또 같은 가격대를 올라와 있습니다. 거래량 어때요? 거래량 전혀 없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니, 여기서는 거래가 이렇게 많이 터졌는데 왜 뒤에서 똑같은 가격인데 거래가 안 터지지? 뭐요? 주식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유통 물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통 물량. 유통 물량이 뭐예요? 한정적입니다. 그럼 시장에서 유통 물량이 100만 주 있다고 해봐요. 내가 99만 주를 만약에 매집을 했어. 그럼 시장 유통 주식이 1만 주밖에 없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거래가 안 돌겠죠. 이거예요. 뭐다? 매집이다. 매집. 매집을 거의 끝내는 단계예요. 그럼 여기서 바로 갈 가능성도 있겠지만 변동성 주고 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분할로 끊어서 매집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요 그림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자, 요쪽 있죠, 요쪽. 요쪽을 조금 이렇게 확대해 봤어요. 전체적인 부분에서 확대를 한번 해서 보여드릴 건데, 자, 가격대를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들?
전고점에 있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점차 줄어들면서 고점을 가고 있죠. 그러면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뭐요? 흔들기. 흔들기가 나와주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흔들기. 왜 흔들까요? 여기 물려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여기 물려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뭐요? 물량을 뺏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쵸? 자, 조금 더 확대해 볼까요? 최근의 흐름인데요. 자, 고점에서 이 가격대에서 어떻게 해요? 이 가격대에서도 강하게 밀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밀었다가 어떻게 돼요? 말도 안 되게 올리고 또 밀고 올리고 반복이요.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 급등 나올 수 있다. 그쵸? 자, 이거를 우리가 주봉으로 볼게요. 주봉. 주봉으로 봤을 때 마찬가지. 거래가 완전 터진 거래가 죽었잖아요. 근데 중간 봐봐요. 아까 내가 뭐랬어요? 흔들기 있다. 흔들기. 상승 하락. 흔들기. 여 자리도 흔들기. 왜? 여기서 들어왔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물량을 뭐 하는 거예요? 매집을 하고 있는 거다. 이게 핵심이고요. 자, 우리가 그럼 마지막 월봉까지 볼게요. 월봉. 자, 월봉상 이 정고점의 거래량이 터진 부분들 다 왔습니다. 거래가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요. 뭐다? 슈팅 임박. 정말 엄청난 강한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 차트를 한번 볼게요. 제가 요거를 지금 보여드렸거든요. 요거 이제 갈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요게 뭐냐면 STX 엔진이요. 이 차트가 STX 엔진. 자, 차트 모양 어때요, 여러분들? 봐봐요. 모양 어때요? 똑같죠? 똑같죠? 정고점, 거래량, 돌파 시도 중. 그죠? 지금 흐름 봐봐요. 자, 그럼 여기 보면 어때요? 보면 거래량 터지면서 거래 죽죠? 거래 죽고 뭐해서 얘네 밑으로 한번 흔들어줬어요. 자, 흔들어주고 어떻게 됐느냐? 보시면은 아주 강력한 상승. 저가 대비 2배의 상승이 단 일주일 만에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 이제 이걸 일봉이고요. 주봉을 보면 어때요? 올라간 상태에서 흔들어주죠. 한 번 더 흔들어줍니다. 한 번 더 흔들어주고 어떻게 돼요? 봐봐요. 한 번 더 흔들어주고 강한 장대 양봉. 저점 대비 몇 배? 4배. 상승 나왔어요. 월봉으로 보면 어때요? 월봉 보면 저점 대비해서 4배의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나와줬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종목 너무나 유사한 흐름이고 매집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 꼭 받아가셔라 라고 전달 드리면서, 자, 이 종목 제가 많이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말로 필요하다. 나는 지금 이 구글 관련 소프트웨어 관련주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반드시 구글이라고 남기셔서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몇 번 남기라고요? 010-845-9501 이쪽으로 구글이라고 남기시면 제가 이 구글 관련된 소프트웨어 관련주 전달 드릴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